안녕하세요. 베리타스 우도현 수학 강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수학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이들이 항상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소신 발언이기도 하고 파격적인 발언이긴 합니다. 수학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아마 오답 노트라는 거를 많이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오답 노트 만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답 노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답 노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오답 노트를 만들었을 때 과연 친구들이 활용을 잘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여러 학원들이 오답 노트를 만들게 합니다. 근데 저도 오답 노트를 만들게 해봤고, 오답 노트를 만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반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오답 노트를 만드는데 시간이 일단 너무 많이 걸린다. 제가 애들을 시켜봤어요. 근데 효과를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러면은 왜 학원들이 오답 노트를 만들게끔 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학원의 어떤 시스템 중에 하나? 근데 우리 학생들은 오답 노트를 활용을 너무 못합니다. 뭐냐? 첫 번째, 오답 노트를 일단 만들 줄도 모른다. 막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너무 많이 걸려요. 막 어떤 친구는 오려서 잘라서 붙이기도 하고, 그 외에 잘라갖고 붙이고 뭐 하고, 그리고 너무 예쁘게 쓰려고 그래. 너무 예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저는 그래서 그걸 손노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손노동이 되느냐? 두 번째, 오답 노트 만들지 말라는 이유 두 번째. 만들었으면 그걸 다시 봐야 되는데, 진짜 이거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상관없이 오답 노트를 만들어 놓고 보는 친구들이 아주 극소수예요. 저는 그러니까 대다수의 친구들을 위해서, 물론 오답 노트를 만들고 나서 그걸 활용해 가면서 열심히 보는 아주 극소수의 애들은 오답 노트라는 걸 만들고 나서 효과를 보겠죠. 근데 저는 만들어 놓고 그걸 활용하지 않고 다시 보지 않는 아주 대다수의 친구들을 위해서 파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답 노트를 만들지 마십시오. 왜냐? 오답 노트를 만드는데 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럼 그 시간 안에, 차라리 그 시간에 뭔가 다른 걸 해서 수학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나의 무언가를 해야지, 오답 노트 만드는데 시간 다 쓰고 열심히 정성껏 만들어 놨는데 그거 집에 처박아 두고 안 봅니다. 그러면 만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답 노트는 만들지 마세요. 만들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도 학생들한테 오답 노트를 만들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왜냐? 저도 해봤다고 얘기했잖아요. 오답 노트를 만들게 했어. 근데 그걸 다시 보게 해? 다시 거의 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오답 노트를 만들고 나서 안 볼 우리 대다수의 친구들을 위해서, 그럼 수학 공부를 하기 위해 오답 노트를 만들지 말라면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내가 오답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면, 만약에 내가 오답이 너무 많아, 정답보다 오답이 많아, 그럼 그거 언제 오답 노트를 만듭니까? 애들은 이 수학 문제들이 정말 다양한데 그 다양한 문제를 하나하나 다 다른 문제라고, 다른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봐요. 그러면 그 틀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노트를 만드는데 이렇게 이 두께의 오답 노트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답 노트가 아니고, 노트를 만드는 건 좋은 습관이에요. 노트를 하나는 만들어야 돼요. 근데 내가 그 수많은, 나는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이야. 근데 오답이 더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오답을 만들지 말고 뭘 만들어야 되느냐? 생각 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생각 노트라는 거를, 심지어 제가 생각 노트라고 해서 노트라고 썼지만 실제 공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어떠한 교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재, 그 교재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워크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들이 수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는 그 문제들 밑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하나의 스킬이라든지 개념, 내가 놓친 부분이라는 거를 메모하라는 뜻이에요. 생각 노트, 즉 메모 노트, 메모하라는 거예요. 메모. 이러면 진짜 내가 틀린 문제 다 갖다 붙여놓고 하는 이 오답 노트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접근성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 내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힌트. 그래서 제가 만든 교재에도 제가 항상 그 교재 문제들이 있으면 그 문제 밑에다가 간단하게 코멘트를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코멘트를 보고 이 문제를 푸는 하나의 실마리, 그리고 방법론적인 얘기를, 그걸 읽으면서 내 수학 실력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한 문제를 못 푸는 거에 집중해서 그 문제
문제를 붙여가지고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것보다는 애초에 이러한 교재들을 활용할 때 그 밑에 메모, 코멘트를 써서 좀 더 범용성 있게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면 그 방법론적인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문제에 이식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함수의 극한을 배운다. 근데 함수의 극한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운다. 그럼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묻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을 텐데 그 많은 문제들을 언제 다 자르고 해가지고 붙이고, 그리고 자르지 않더라도 언제 그거를 다 손으로 씁니까? 그건 시간적인 너무 낭비예요. 저는 실제로 오답 노트를 쓰게 하지 않고 제가 하는 이 방식으로 수학의 어떤 성적을 많이 향상시키고 있다는 경험을 예전에 계속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답 노트 만들려고 해도 안 만들어요, 웬만한 애들이. 그러면은 조금 접근성 있게 하면서 내가 좀 더 이 하나를 가지고 열을 알 수 있게 하는 어떤 공부, 코멘트,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공부를 할 때 필요한 코멘트들을 쓰는 거예요. 우리 미적분을 하는 친구들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할 때 수열의 극한도 하잖아요. 그러면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공비끼리의 비율을 본다든지, 절대값이 가장 큰 공비끼리의 비율을 본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쓰고 그 유형에 맞는 문제를 푸는 스킬들을 하나씩 메모해 가면서, 그거는 선생님들이 다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걸 통해서 1타 10피, 1타 100피 이런 걸 노리는 거죠. 내가 그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쓰는 노력보다는 내가 그 한 문제를 풀어냄으로써 파생되는 10문제, 100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제가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고 그걸 틀렸다고 해서 그 틀린 문제만 가지고 본다기보다는 어떻게 한다? 뻔한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왜냐면 오답 노트를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서 아마 찔리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안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접근성 있게 볼 수 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냥 교재 문제 있으면 그 문제 밑에다가 코멘트를 써놓고 이 교재를 한 번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면서 그 코멘트를 보고 그 코멘트에 따라 그 문제들을 풀 수 있게 하면 나중에 내가 그 코멘트를 기준으로 어떠한 문제집을 펴서 문제를 풀던 간에 내가 써놓은 코멘트를 가지고 그 문제들을 푸는 응용력을 만들게 돼요. 절대로 이 시간 낭비의 집합체인 오답 노트를 만들지 마시고 뭘 만든다? 즉 메모 노트, 생각 노트를 만들어라.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적인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한마디씩 해드릴 텐데, 오답 노트 만들지 마세요. 뭘 만들어요? 생각 노트를 만드세요. 이 생각이라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을, 내가 해야 되는 생각을 내가 보고 있는 교재의 빈 공간에다가 조금씩 적어내면 분명히 그건 하나의 짤막짤막한 코멘트들이기 때문에 양도 적고 접근성도 좋아서 그걸 보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것만 봐도 수학 실력은 진짜 쑥쑥 오를 거예요. 왜? 나는 이 한 문제를 푸는 방식을 곁들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나의 두뇌, 수학적 두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자면 오답 노트, 내가 오답을 받은 그 문제들을 몽땅 모아서 만드는 노트 말고 내가 왜 틀렸는가, 그리고 혹은 그 교재들을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필요한 그 스킬들, 그리고 방법론적인 얘기들을 한두 줄씩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그리고 그 메모들을 매일매일 확인하십시오. 그게 오답 노트를 100권 만들고 안 보는 것보다 훨씬 수학 성적이 올라갈 거예요. 제가 항상 수업하면서 코멘트 봐라, 그 코멘트를 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 코멘트 안에 그 문제를 푸는 어떠한 방법들이, 그리고 개념적인 활용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고 공부를 시키면 그걸 계속 보게 했더니 너무나 많이 애들이 성적이 향상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물론 그마저도 안 보면 공부를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걸 쓰고 그 다음에 여러 번 그 코멘트를 읽어라. 그러면 그 코멘트 두 줄만
그 두 줄을 몇 개만 하루에 봐도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몇 문제만 풀어봐도 엄청난 실력 향상을 거둘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4등급인 친구 3등급, 2등급까지 정말 많이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답 노트 만들지 마시고 이 커멘트를 적어놓은, 메모를 적어놓은 생각 노트를 따로 노트에 할 필요 없이 교재나 워크북 같은 이러한 소재에 조금씩 적어 넣으세요. 그럼 그 한 권, 교재를 한 권을 가지고도 여러분이 수능 때까지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보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